미국의 구제금융 법안 부결 여파로 원달러 환율은 1,200원대로 올라섰으나 코스피는 낙폭을 줄이며 1,400선을 방어했습니다. 중국산 수입과자 2개에서 멜라민이 또 발견됐습니다. 오는 2020년까지 최대 분당 신도시의 16배에 해당하는 308제곱킬로미터의 그린벨트가 해제됩니다. 우리 경제 버팀목인 수출이 급격히 둔화되면서 지난달 경상수지 적자가 47억 달러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의 구제금융법안 부결이라는 초대형 악재로 국내 금융시장이 한때 공황 양상을 보였으나 주가와 원화 가치가 하락폭을 줄이고 채권값은 오히려 오르는 등 진정 국면으로 전환됐습니다. 장윤미 기자입니다. 미국의 구제금융법안이 하원에서 부결됐다는 소식은 오늘 우리 금융시장을 뒤흔들었습니다. 주가와 원화 가치 채권값이 동시에 하락하는 이른바 트리플 약세가 나타났습니다. 장중에 주가는 1,400선이 붕괴되고 환율은 1,230원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시간이 지나면서 미국발 충격은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금융위가 공매도 금지 등 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빠르게 내놨고 강만수 재경부 장관도 강력한 환율 방어 의지를 밝혔습니다. 결국 코스피 지수는 1,448.06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어제보다 8.30포인트, 0.57% 하락에 그친 겁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440.77로 1.18%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뉴욕 증시의 다우지수가 7% 가까이 폭락한 것을 감안하면 크게 선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관이 1,200억 원이 넘는 주식을 산 데다 장 막판에 1,000억 원이 넘은 연기금이 투입된 것도 하락폭을 줄였습니다. 환율도 하락폭을 크게 줄였지만 1,200선을 다시 돌파해 불안감을 떨치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환율은 어제보다 18원 20전이 오른 1,207원으로 장을 마쳐 5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채권값은 올랐습니다. 3년 만기 국고채의 경우 금리가 0.24% 하락했습니다. CBS 뉴스 장윤미입니다. 주식 공매도로 주가가 급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내일부터 공매도가 전면 금지됩니다. 또 기업들이 하루에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는 한도도 발행 주식의 1%에서 10%로 대폭 늘어납니다. 금융위원회는 미국의 금융위기가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같은 증시 안정 대책을 내놨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러나 공매도 전면 금지의 시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결정되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산 수입과자 2개에서 멜라민이 또 발견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까지 멜라민이 검출된 제품은 6건으로 늘었습니다. 이완복 기자입니다. 추가로 멜라민이 발견된 제품은 유통기한이 내년 3월 23일인 동서식품의 리처 샌드위치, 크래커 치즈와 화이트앤 바방크의 고소한 쌀과자 등 2개 제품입니다. 검출된 멜라민의 양은 크래커 치즈의 경우 23.3ppm, 고소한 쌀과자는 1.7ppm입니다. 크래커 치즈에는 의심 원료인 유청 분말과 전지 분유, 치즈 분말이 2.5%가량, 고소한 쌀과자에는 스킨밀크 파우더가 0.94%가량 멜라민이 함유됐습니다. 크래커 치즈는 모두 4차례에 걸쳐 87톤, 고소한 쌀과자는 24차례에 걸쳐 218톤이 각각 수입돼 일부는 유통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각청은 팔다 남은 크래커 치즈 22톤과 고소한 쌀과자 88톤 분량을 폐기 처분할 예정입니다. 동서식품은 해당 식품에 대해 현재 출고를 중단하고 유통된 제품에 대해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2개 품목이 추가 발견됨에 따라 지금까지 멜라민이 검출된 제품은 모두 6개로 늘어났습니다. 시각청은 검사 대상 428개 품목 가운데 186개의 제품에 대해 검사를 마쳤습니다. 한편 소비자보호원은 시각청의 요청에 따라 멜라민 성분이 검출된 제품에 대해 소비자 안전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CBS 뉴스 이완복입니다. 오는 2020년까지 최대 분당 신도시의 16배에 해당하는 그린벨트가 해제됩니다. 구체적인 해제 지역은 내년 10월 이후 윤곽이 드러납니다. 정영철 기자입니다.
오는 2020년까지 해제되는 그린벨트는 309제곱킬로미터. 이는 분당 신도시의 16배, 판교 신도시의 3.3배 규모입니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그린벨트 조정과 관리 계획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해제 대상 지역은 개발 제한 구역으로서 보전 가치가 낮은 환경평가 결과 3등급 내지 5등급지 위주로 선정화돼 그린벨트 해제 지역은 택지는 물론 산업단지, 물류단지, 관광단지 등으로 활용됩니다. 정부는 우선 기존 계획에 따라 해제하기로 한 그린벨트 조정 가능지 가운데 남아있는 곳을 활용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 188제곱킬로미터를 추가로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권역별 최대 해제 가능 면적은 수도권이 전체 144제곱킬로미터로 가장 넓습니다. 부산권은 35, 대구권 23, 대전권 28, 광주권 24제곱킬로미터 등입니다. 부산, 울산 등 빠른 지역은 내년 4월 이후 구체적인 해제 지역의 윤곽이 드러나고 내년 10월경 첫 해제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무분별한 해제를 막기 위해 해제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먼저 환경평가 결과 3등급에서 5등급지로 환경적으로 보전 가치가 낮아야 합니다. 또 기존 시가지 등에 인접하고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수도권의 경우 고양, 과천, 의왕, 하남 등지가 해제 대상 지역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정혁철입니다. 예산과 기금을 합친 내년도 나라 살림 규모가 올해보다 6.5% 늘어난 273조 8천억으로 짜여졌습니다. 내년 예산안은 사회 간접 자본 투자만 대폭 늘 뿐 통일과 환경, 교육을 비롯한 나머지 분야는 증가율이 크게 둔화됐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의 의결하고 다음 달 2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우리 경제 버팀목인 수출이 급격히 둔화되면서 지난달 경상수지 적자가 47억 달러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경상수지는 47억 1천만 달러 적자로 지난 80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최대 규모의 적자를 나타냈습니다. 한국은행은 서비스 수지 적자와 경상 이전 수지 적자가 줄었으나 상품 수지가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함에 따라서 경상 수지 적자 규모가 확대됐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내일부터 교육과 극복 민생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유가 환급금 신청을 받습니다. 이번 신청 대상은 봉급을 받는 근로소득자로 소속기관이나 사업자가 일괄에 신청서를 작성해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확인을 거쳐 11월 말까지 근로자의 은행 계좌로 환급금을 직접 입금해 줍니다. 사업소득자는 11월에 개별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12월 중에 지급하며 일용 근로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12월 중에 환급금을 결정해 지급하게 됩니다. 중국산 멜라민 분유 파문이 확산되면서 영국 업체가 중국산 초콜릿 제품에 대해서 리콜 조치를 선언했습니다. 영국 제과업체에서는 홍콩에서 시판 중인 중국산 초콜릿 제품을 모두 회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리콜 소식에 홍콩에선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영국 제과업체 캐드버리가 홍콩과 대만, 호주에서 수거한 중국산 초콜릿에서 멜라민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캐드베리 아시아 태평양 지부가 11가지 종류의 초콜릿 제품이 중국 공장에서 생산됐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초콜릿 제품에 대해 리콜 조치를 선언했습니다. 회수된 제품에서 실제 멜라민이 검출됐는지 여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요. 세계적인 유명 제과 브랜드까지 멜라민이 검출되면서 세계 어린이들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남부에서 납치됐던 유럽 관광객 11명과 이집트 안내인 등 8명이 피랍 열흘 만에 모두 무사히 풀려났습니다. 지난 19일 사막 여행을 하다 무장 괴한에게 납치돼 수단으로 끌려갔던 독일인과 이탈리아인 등 유럽 관광객들. 이집트 군용기 편으로 카이로에 도착한 이들은 병원에서 검진을 받은 결과 건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집트 언론은 군사작전을 통해서 인질들을 구출해냈으며 납치범의 절반 정도가 사살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세워놓은 팔레스타인과의 분리장벽. 장벽 앞에 위치한 팔레스타인의 식당에서는 콘크리트 벽으로 보입니다. 식당 주인은 여기에 음식 메뉴를 그려넣어 광고 효과를 극대화시키기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벽이 나타내는 암울한 현실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메뉴를 그리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박주연이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으나 제주도는 제15 태풍 장미 전면에서 형성된 비구름대의 영향을 받아 점차 벗어나겠습니다. 제주도는 흐리고 곳에 따라 한때 비가 온 뒤 오전에 개겠으나 그 밖에 전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9도에서 18도, 낮 최고기온은 22도에서 27도가 되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19.7도입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